저희 사장님께서는 저희 2대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저를 마치 제가 들으면서 제가 순간 카멜레온이 된 듯한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오늘은 제가 설명해드린 뉴스킨의 이제 사업 설명인데요. 사실은 사업 설명이라면 특별한 뭐 그런 거라기보단 제가 뉴스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뉴스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제가 제목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사실은 이건 거의 부제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고 이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앞서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과연 어떤 걸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극히 평범한 소녀예요. 부기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제주도의 아줌마인 내음이 풀풀 풍기긴 하겠지만 저는 아주 순수 서울 토백이에요. 학교 생활과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학교에서도 그렇게 티나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튀지 않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를 딱히 꿈꿔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옛날에는 이렇게 장래 희망 적죠? 꿈이라고 안 적고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을 적을 때 그냥 예의상 뭐 선생님, 뭐 의사, 뭐 저희 때는 좀 그랬어요. 순간 옛날 사람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거 적었는데, 딱히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막연한 제 안에는, 그냥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좀 잘 살고 싶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잘 사는 거의 이면 안에는 약간의 현모양처? 현모양처에서 애들 잘 기르고 신랑 잘 해주고, 그러려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편하게, 좀 살고 싶었던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결혼이라는 어떠한 문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결혼이라는 문이 들어오면서 저는 제주도로 시집을 왔어요. 보통 여기서 육지로 나가지만 저는 육지에서 제주도로 시집을 왔답니다. 제주도로 시집을 와서 문화적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때 뉴스킬 하기 전에 저의 직업이 이제 골프장 캐디 일을 하게 됐어요. 특별한 정보가 없었고 여기서 막연하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일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일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다른 새로운 사람과 야외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직업의 특성상, 햇빛도 많이 받아야 하고, 뭐 이제 바람과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야외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 그냥 노동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무릎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 몸한테,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그중에 이제 무릎으로 오죠. 너무 과하게 쓰니까 좀 알아서 좀 고쳐줘라는 신호를 왔을 때 저는 그 신호를 병원을 이용을 했죠. 이제 2,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뉴스캔을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되면서 제가 카트리지라는 제품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때의 마음은 그랬어요. 이걸 먹어서 과연 뭐 좋아질까? 병원에서 약을 2, 3년 먹고 물리치료를 그렇게 받아도 케어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쓰고 바르는 이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이 제품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도 뭐, 약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던 이 제품이, 저를 지금까지 뉴스킨 사업을 이끌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저를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게 된 계기였기도 했어요. 몸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면서, 뉴스킨의 제품을 하나씩 다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저 혼자 썼던 그 제품이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그치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매니아 소비자예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했을 때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들려오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노크를 해왔던 어느 타이밍, 그 기회가 저한테도 왔던 것 같았고, 그 일은 그냥 내 이 골프장 일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내가 그만둘 수 있는 한이 될 때까지 난 그 일을 계속 하리라고 생각했던 어느 시점에 저는 그냥 교통사고를 2번 당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뭔가 조금 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하는 그 타이밍에 뉴스킨이 다시 새롭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일이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거나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안에 들어오면 질문을 하죠.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뉴스킨을 접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매니아 소비자를 꿈껏 그냥 썼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뉴스킨에 들어오니까 꿈을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꿈도 없었고 특별한 그냥 보통의 평범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만 했던 그런 막연한 저한테 적으라고 하는데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윤상원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적으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런 걸 적으라고 해? 그냥 이거 그냥 비즈니스고 그냥 돈 번다고 하는 건데 왜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적을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구나. 뭔가 사람은 원하는 게 있어야 그 삶도 바뀐다는 걸 뉴스킨 안에 저는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적게 되었고 그 안에서 되고 싶은 것도 적게 되었고 이제는 갖고 싶은 것도 적게 되면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꿈의 여정의 길을 뉴스킨 안에서 찾아가는 것 같고 그걸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미라클 90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을 이 뉴스킨 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미라클 90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제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 내 건강과 이런 걸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진정 많은 사람들과 쉐어하는 거구나. 이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구나. 꿈도 공유할 수 있고 시스템도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따르는 보상이 나한테 뭐 돈이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적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목표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삶은 내 삶의 주체는 나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는 나예요. 가족도 있고, 물론 가족 안에 있는 내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삶의 책임자는 주인은 바로 나고,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 삶의 목적 안에는 사실은 행복한 것이 추구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의 목적을 결정을 하면서 그 안에 그 목적 안에 내가 목표를 쪼개면서 원하는 걸 이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걸 추구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는 평정이 와야 된다. 좀 되게 고루하고 되게 심오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나의 삶의 안에서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러려면 내가 마음이 되게 평안하고 평정해야지.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그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삶 안에 어떤 것들이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나요? 저는 처음에 뉴스케줄 소유 이걸 배웠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가 굉장히 컸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시간이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고 그 전의 삶은 사실은 가족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돌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한정적이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자아 실현하는 것도 되게 부족하게 되었고, 여러 개 없기 때문에 나눔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거기다가 뭐 영적인 건강?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평생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는 내가 만나는 그 일의 안에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만 만나는 정말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균형이 잡아야 되죠. 이 동그라미의 이 체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다 공통의 분모가 다 사이즈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재정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갖게 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질 거고 거기에 나와서 그 만나는 사람들 안에 평생 친구도 찾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배움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한테 나음과 봉사 받은 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삶도 나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요즘 들어서 느끼는 이 수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되게 수용적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용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어느 순간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당신 생각은 그렇네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것이 부족했군요. 라고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 그릇이 정말 차고 넘치면 그 그릇을 비워내고 새로운 걸 담아낼 수 있고 누구나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게 얼마만큼 이 비즈니스에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제 마음, 단순하게 시간적인 자유, 재정적인 자유, 돈을 벌기 위한 것만 쫓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람들과 결론은 이 일은 사람을 남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지혜로운 삶을 가져야 되고 마음의 평안과 이런 것들이 녹아나오려면 난 수용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실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 리더 사장님께서 이 차트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앤서니 라빈슨의 이 책을 사서 보긴 했지만 책이 너무 두꺼워요. 진짜 거의 백과사전 수준의 책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내용들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잠재의식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를 의식하는 현재 의식은 정말 20%고요. 내가 모르는 숨겨진 나는 80%의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 80%를 깨우시면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지금 보여지는 현재 나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그 거인을 한번 꺼내서 깨워보세요.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생각하게 돼야 돼요. 그 잠재의식 속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것을 끊임없이 자꾸자꾸 원하는 긍정의 기운을 보내게 되면 아마 이 깨져서 나를 깨워서 하다 보면 정말 멋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믿고 저도 지금도 이거를 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쇼트플레이에 나오는 책자의 뒷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45초 프리젠테이션,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 요 문구로 그냥 딱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잠도 자야 되고요. 출근도 해야 되고요. 또 근무 시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빼면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요? 남는 시간 많이 질문하면요. 많이 있어야 두세 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남은 그 두세 시간의 그 자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릴 만한 돈이 있나요? 있으시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행복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사무실도 필요 없고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삶을 그러니까 실현하게 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간단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장시간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원하는 삶이에요. 이 한두 시간의 자유로운 이 나에 속한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할애할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실 건가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그 원하는 삶 안에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걸 알게 됐어요. 저를 온전히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좀 휴식하는 시간, 가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일에 시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유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원하는 시간 안에 무언가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저는 속해 있던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안에는 그런 원하는 삶을 추구하려면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하거나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석세스 포뮬러라고 하는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안에서 제시하는 성공의 공식이 있어요. 총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 목표한 걸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걸 리드를 해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라고 하는 5가지의 성공 공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성공 공식 안에서 저는 오늘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원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나한테는 그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얼마나 큰 거에 크고 어떤 것이 내가 갖고자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력과 실천력이 생기고 그 행동의 반경에 따라서 누군가를 리드하고 그걸 믿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꿈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할게요. 그래서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고 했죠.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을 때 누군가 알려주면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성공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과 추측으로 밝혀냈고 성공이란 변화를 이뤄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한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보면 돼요. 능력이 뛰어나거나 엄청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변화를 한 거죠. 내가 다른 변화를 한 거예요. 근데 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치만 그걸 매일매일 변화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변화하는 그 여정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해낼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런 변화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최고의 사람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우린 어제보다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제보다 조금 성장한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걸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그 힘이 나중에 굉장한 영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화하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사람 될 수 없지만 어제보다 나은 사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성공의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은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매일매일 반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는 크게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날 크게 갑자기 한순간에 빵 터져서 성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이면에 숨겨졌던 걸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노력과 그런 습관이 쌓여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려면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공식에 기반한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 자신도 변화해야 되지만 누군가의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의 꿈을 자꾸 깨트려 주시고 꿈을 노크를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하게 되면 성공을 하고 그러려면 공식이 필요한 것처럼 꿈의 공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성공을 습관화한 사람들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가 된 거죠. 결국은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 거의 이게 굉장히 성실함과 맞닥뜨려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공식이 습관화하는 사업자가 정확해야 되고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결과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꿈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꿈의 공식은 총 5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꿈에 대한 주인의식, 세 번째는 그 꿈을 만들 수 있는 앨범, 네 번째 가치관, 그다음 믿음,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걸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켈란젤로가 말을 했어요.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가지는 것보단 조금만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다. 아,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 말이 뭐지? 그럼 큰 꿈을 가지라는 건가? 작은 꿈을 그냥 가지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작은 꿈, 작은 목표를 갖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큰 꿈,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금만 달성하는 그 조그만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자꾸 가져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꿈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황당할 정도로 큰 꿈이어야 돼요. 저거 너무 공상가, 몽상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치만 그거를 늘 새기는 게 중요하죠. 그 꿈을 이뤄주는 것이 목표이기에 꿈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고 꾸십시오. 아이디어, 뭔가 떠올 때마다 생각날 때 적으세요. 수시로, 메모판에.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적으세요. 아, 이 꿈을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아, 내가 매달 한 달에 한 5천만 들어오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이건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집을 가질 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꾸 시각화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난 매달 5천만 원 들어올 거야. 들어온다. 라는 계속 시각화해서 계속 적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도구를 만났다면, 만났어요. 근데 꿈이 없다면, 이제 그 꿈을 가지세요. 지금. 남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하고 그런 꿈을 가져야 되고 이 꿈을 갖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자가 아니라고 그런 아니란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일단 안 돼요. 그 꿈을 정하셨으면 난 그 꿈대로 나는 이미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난 이미 됐어. 난 5천만 원 받는 사람이야. 됐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임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치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 지금의 내 모습처럼 얘기를 할까? 만약에 거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거절할까? 성공자들은 과연 어떻게 거절할까? 그들은 차를 마실 때 어떻게 차를 건넬까? 전화를 받을 때 어떨까? 지금처럼 나처럼 화를 내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반응할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이 뉴스캠 비즈니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른 이 건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일단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가려고 선택을 했어요. 물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치만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명백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진짜 죽도 밥도 되지 않아요. 우린 이 안에서 그걸 이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잘 섞이지 않아요. 계속 미팅에 늦을 수도 있고요. 왜 일을 해야 되지?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의 꼬리를 물게 돼서 계속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되면서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성공자라면 어떻게 할까를 늘 갖고 생각하세요. 이렇다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리더 사장님이라면, 백만장자 강제동 사장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거절할까? 늘 생각하세요. 이미 성공자가 된 모습의 태도를 갖고 모든 걸 임하시면, 그래서 내가 먼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 예. 세 번째는 앨범을 만들죠. 물론 이 안에서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린 드림보드라고 해서 많이 그런 앨범을 만들죠.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어도 되고, 큰 보드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큰 꿈을 가지고 그걸 시각화해서 붙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의 꿈에 훼손되지 않을 가치관을 가지고 만드세요. 내가 이 꿈이 이 가치관과 좀 위배돼. 좀 약간 좀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나
비상식적이거나 이렇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꿈을 만들어 보시고, 한 예로 어떤 분이 원하거나 뭔가 하고 있는 거를 매일매일 어디 밖에 나가면 그런 사진들을 해서 자기 벽에다 다 붙여놨다고 해요. 눈을 뜨면 항상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80%의 잠재력 안에 자꾸 나를 넣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마치 가진 것처럼. 그래서 뉴스캔 안에 그 성공자가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로버트 기요사키 부부가 그 드림 안에 그 집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꿈이, 그 집이 나한테 걸어오는 것 같았다. 자기가 생각했던 상상하는 집이. 그런 것처럼 그것이 나한테 시각화가 되고, 왜냐면 우리는 매일 보거나 매일 각인하지 않으면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늘 그걸 내가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그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자동차가 갖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는 무슨 페라리의 무슨 색깔 빨간색에 그 안에는 카시트는 어떤 색깔에 뭐 이렇게 하고 그 차를 타면 바람을 휘날릴 때 그 속도감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각화 만드는 앨범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꿈의 가치관이라고 하죠. 나의 이 꿈의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꿈을 적으라고 한 것처럼,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고 싶으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내가 갖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 신앙 안에서, 그다음에 내가 돈에 대한 거, 이웃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꿈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뚜렷한 이 가치관의 정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정립하십시오. 올곧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정립을 하시고, 뉴스킨 비즈니스는 사실은 돈에 대한 비즈니스기도 해요. 어쨌든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게 되고,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나한테 어떤 소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을 다루기 전에 사실은 금전의 가치관에 대해 굉장히 뚜렷해야 돼요. 정말 리스킨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돈에 대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금전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고, 신뢰에 대한 부분, 돈 거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정확한 가치관, 올곧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꿈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드림보드 앨범을 만들 때, 그 꿈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죠.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딱 두 가지죠. 우리 안에 개가 두 마리 산다며요. 긍정의 교야, 그냥 부정의 개. 어디에 먹이를 주는 거에 따라서 그 개가 막 잘 자라겠죠. 긍정의 먹이를 주는 개들은 굉장히 좋게 많이 자라겠지만, 부정의 먹이를 주면 그 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줘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 스스로 나를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나를 믿고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남들이 날 믿어줄까요? 내가 나부터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 안에 이게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런 것을 꿈꿔라는 거를 늘 나한테 상기시켜주는, 그런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처럼 시간이 나오죠. 제가 뉴스캔을 30대 때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까지 살죠. 물론 더 많으면 120, 140 뭐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100세? 옛날에는 120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세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살게 되면 보지 못해야 되는 것도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저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47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50대 초반에 이걸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저를 오롯이 책임져 줄 수 있고 저한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걸 누리기 위해서 전 이 일을 하는데, 첫 번째 8가지 여기 질문이 있죠. 꿈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현재 나이는 어떠세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근데 몇 살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그리고 은퇴 후에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게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대안은 있나요? 그거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정확한다 그러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한번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활비의 변화가 정말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1980년대에는 한 달에 뭐 20만 원이었고 생활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때는 충분히 집을 살 수도 있고 월급 받으면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2000년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한 200만 원 되고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맞벌이에서 2천만 원 벌고 있는 사람들 되게 주변에 많은데요. 뭐 아이들 생활비 이것저것 한 평균 생활비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런 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한테 들어오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수입이 끊기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대안이 없다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의 저자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쓴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우리가 돈 버는 거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돈을 벌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벌려고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면 그 일은 소요되는 그 돈, 거기다 소진되는 에너지와 돈들을 적어져요. 그래서 저희 부자 아빠께서는 돈 버는 일에 대해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도 제 회사를 차리거나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책을 쓰기도 하고 책을 하기 전에도 그 보드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제3의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직업의 4분면이에요. 이분이 이거에 대한 소유권과 특허를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흔히 세상에는 5만 가지 직업 중에 이 4개의 분류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E라고 하는 왼쪽 4분면에 있는 E, 인플로이의 직장인, S, 자영업자, 스스로 고용하는 셀프 인플로이드. 근데 우측에 있는 B, 비즈니스 오너인 사업가, I, 인베스터, 투자가라고 하는 총 4개의 이 4분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은 이 안에 다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거 안에 이 왼쪽에서 일하라고만 배웠어요.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이 된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 돼서 그래야 좋은 직장이 돼야지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직장을 명퇴한 돈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자영업을 하죠. 똑같이 자영업과 비사분면의 사업가는 똑같이 사장님이라고 말을 듣고 있지만 왼쪽에 있는 이 자영업과 비사분면의 사업가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왼쪽에 있는 자영업자는 내가 그 일을 그만둔과 동시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비사분면의 사업가는 내가 거기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죠.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나 다 한 사람과 똑같이 제한된 24시간을 살고 있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과 돈을 벌 수 있는 그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한계성이 있고 자영업 역시 나한테 스스로 나를 고용하니까 더 전문화되고 고차적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나를 고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비사업가인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들은 혼자 일하지 않고 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는 시간을 100사람 아니면 1000사람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유한해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왼쪽 사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시각이 일자리를 번다고 생각을 하면 비사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산을 구축한다는 거죠.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거는 비사업가 당신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자산을 구축하세요.
그 일을 해보세요. 근데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면 정말 돈도 많이 필요하고 리스크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인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치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미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리스크도 없고요.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알고 이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분명히 비즈니스 오너의 그만큼 자산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책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선택한 뉴스킨 비즈니스예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요즘 흔히 알고 있다시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쿠팡과도 같고 누군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또 프랜차이즈 사업이기도 해요. 아까 비사분면에 권리소득을 추구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나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그걸로 통해서 레버리지가 확산돼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요. 쿠팡. 저도 뱀이 애호가고 요즘 코로나가 터진 이 요즘 시점에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디가 식당에서 모인다는 것도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 시켜 먹는 빈도수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택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불러먹기 시작을 하죠. 소비자는 검색을 해요. 정보를 검색을 하고 쿠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주문을 하게 되면 제품이 오죠. 생산자는 그거를 대신 연결해주는 그 안에 유통할 수 있고 음식이나 여행 뭐 그밖에 모든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생산자와 이 소비자를 연결한 중간에 어떤 로얄티 정도를 받는 부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쿠팡 파트너스, 쿠팡에서 어떤 링크를 보내서 내 친구가 그걸 사용하면 나한테 소소한 캐시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뉴스킨 비즈니스도 거의 같아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화장품과 같은 어떤 생활품이나 이런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나라는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연결해주고 나머지 제품들은 이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구조 같죠. 쿠팡과 그런 배민 같은 그런 기업이 주도해서 그걸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곧 내가 돼서 내가 곧 그거의 시스템을 소유한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되게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사용했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칫솔, 뭐 치약, 샴푸, 뭐 머리도 감고요. 목욕도 하고요. 그 씻고 나서 기초도 바르고 여자들 같은 건 색조도 바르고요. 또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빨아야 되고요. 요즘은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요. 요즘 물도 사 먹는 시대에 뭐 여자들 남자들 뭐 그런 것들 많이 기타 등등 우리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해요. 근데 이 소비가 크게 세 개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소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점포, 마트나 매장을 가서 소비를 하죠. 저 역시도 마트 가서 소비를 해요. 핸드폰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가끔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처럼 바쁘고 코로나의 이런 시대에서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쓱 주문을 해갖고 집에 쓱 하고 택배가 오죠. 홈쇼핑을 통해서 물도 주문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우리는 이런 것들 많이 소비를 해요. 근데 1번과 2번의 소비와 3번의 소비의 차이점은요. 또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회사. 뉴스킹과 같은 네트워크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번과 2번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은요. 소비는 소비로 끝나요. 소비가 곧 지출이죠.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가냐면요. 대기업의 주머니에 계속 지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했던 이 많은 생활용품들이 우리는 고스란히 대기업의 주머니에 계속 돈을 넣어주죠. 그래서 대기업은 돈을 벌죠. 이 소소한 제품, 매일매일 써서 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 번째 네트워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젠 개인이 소비가 곧 소득으로 발생하는 그 시대가 왔어요. 프로스모거라고 해서 내가 곧 소비하는 사람의 곧 생산자가 되면서 나한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세요? 똑같은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예,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애니메이 원이라고 해서 매일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과도 같고 우측에 나열한 이 그림처럼 우리 매일매일 써서 사용해서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소비로 끝나는 지출을 소비가 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은 4인 가족이 사용한다면 월 얼마를 지출하세요? 저희 평균적으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다 먹으면 한 4, 50만 원 이상 진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산해서 가정한다고 하면 1년이면요. 240만 원을 지출하고요. 10년이면 2,400만 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2억 4천만 원의 돈을 그냥 지출해요. 어디로? 대기업의 주머니 속에 계속 꽂아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지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 지출이 나한테를 통해서 나의 마켓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일단 안전해요. 제품력은 굉장히 우수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혹시 브랜드 체인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만약 이러한 제품이 그리고 거기에 소득으로 연결된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들한테 우리는 이 내용들을 나누는 거예요. 쉐어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공유를 했더니 나한테 어떤 보상이 들어오냐면요. 어떤 사람은 용돈처럼요.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용돈이 들어와요. 근데 누군가는 이 나눔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굉장히 강해서 한 사람이 버는 월급처럼 월 150만 원, 400만 원 이상의 월급 같은 돈이 들어와요. 누군가는 이거를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움직여서 이 나눔을 팀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더니 어떤 회사의 연봉을 버는 것처럼 월 1,000만 원 아니면 월 1억 이상이라는 연봉 1억 아니면 월 1억을 벌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나눔에 대한 폭을 좀 넓혀볼 필요도 있겠죠. 내 주변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뉴스케인 회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쉐어, 나눔에 대한 보너스를 이렇게 주었어요. 멤버를 가입과 동시에 30% 저렴하게 사용하고요. 신규로 가입된과 동시에 할인 쿠폰을 지불을 해서 5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요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VVIP 회원이 되면요. 정기 후원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수 회원은 최대 40%에 저렴하게 사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쉐어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직접 소개한 거에 대해서 6%에 들어오니까 이게 용돈과 같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뉴스킬에서 이건 빌드 보너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전달한 게 내가 소개하고 팀들을 소개하고 또 소개한 이 전체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왼쪽에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쇼에 대한 보너스를 다 주면서 이 내가 전달한 사람 또 전달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전달한 사람의 전체에 대한 권리를 다 주겠다. 그러면 40%의 커미션까지 받아서 월급과도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거를 혼자가 아닌 팀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팀에 대한 권리 소득으로 로열티 소득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체 나로부터 6대까지 5%의 로열티가 들어가면 아까처럼 월급과도 같은 그런 연봉, 남들 연봉과 같은 월 1억 이상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구조가 기업에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구조하고 똑같아요. 백다방을 만든 백종원처럼 백종원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A점, B점, C점을 만들어도 내가 너무 좋아서 옆집에 있는 언니한테 전달해서 그 언니가 다시 대리점을 차린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권리소득은 일어나지 않지만 뉴스키는 내가 소개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교육시켰던 후원한 거에 대해서 그들도 똑같이 복제를 해나가면 6대까지 주는 로열티 소득이 이 기업형 프랜차이즈와 또 다른 매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눔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소소한 나눔을 하고 싶은가요? 조금 더 적극적인 나눔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팀들과 함께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육하면서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은가요?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팀과 함께 이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쉐어하고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2명한테 이걸 전달했더니 그들도 똑같이 2사람한테 전달했더니 4명이 됐고 이들이 2 곱하기 2는 4죠. 그치만 내가 전달한 2명의 합산과 합쳐졌을 때 레버리지 소득은 크게 내려가서 최대 30명이 일어나죠. 3대까지만 내려가도.
근데 뉴스킨 안에서는 이 30명이 아까 얘기한 로열티 소득처럼 한 대리점당 20만 원이라는 로열티 소득이 들어와요. 그래서 월 600만 원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두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두 사람한테 가르치고 나의 생각을 전하고 이 사람을 같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걸 같이 공유하고 꿈도 공유하고 함께 나눈 그들을 잘 가르쳤더니 그들도 똑같이 두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전달한 사람이 똑같이 전달했을 때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30명이라는 거죠. 이 30명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명을 늘려볼게요. 한 명을 늘려서 세 명이 됐더니요. 숫자가 어딘가요? 120명이라는 나로부터 전달된 사람이 120명이 되었고 이 120명을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월 2,40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을 늘린 세 명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세 명이죠. 중요한 건 세 명을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하고 나랑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붕어빵을 찍은데 똑같이 붕어빵을 찍어야지 붕어빵이 똑같이 나오죠. 예. 빵틀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른 빵틀을 가지면 어때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복제가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처럼 나랑 원하는 걸 꿈꾸는 사람, 같은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생각이 같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같이 이루어줄 수 있는 것들을 잘 가르쳐서 한 방향을 하게 갔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꿈을 이루게 되면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 소득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최대한 3명 정도를 더 한번 해서 우리 5명한테 나눠본다고 했을 때 어떤가요? 620명이 나와 함께 했더니 780명이라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은 저와 함께하는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꿈꾸고 같은 좋은 걸 나누고자 하는 그들이 모였을 때 저한테는 월 1억 5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게 레버리지 힘과 파워예요. 우리는 이 집중해야 될 5사람이라는 거죠. 스킨의 보상이 바뀌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이 보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4개월 안에도 이걸 이뤄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 비즈니스예요. 자세한 거는 오늘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 직접 들어보시면 되지만 이게 수학적이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근데 정말 이걸 이뤄내고 입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뤄낸 사람들이 이 보상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고 지금도 그걸 꿈꾸면서 이뤄가는 사람들도 또 저희 사무실 안에서도 이루신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가는 거고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느끼어 보시나요? 여기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을 보시면 지금 우측에 이렇게 검버섯이 보이죠? 이게 점이 아니에요. 색소 침착을 한 검버섯. 저희 집안이 유전적으로 좀 노화에 대한 징후가 이 색소 침착과 피부 탄력과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 손은 깨끗하죠? 이게 에이즈락의 비밀이에요. 왜냐면 제가 화장을 바르는 습관이 여기다 항상 세럼을 발라요. 에이즈락 퓨처 세럼이나 에이즈락 모든 제품을 여기다만 발랐어요. 여기다 짜갖고요. 이 손으로요. 이렇게 해갖고 얼굴을 발랐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10여 년간 계속 에이즈락을 발랐던 손, 이 손은 아예 미치지 못한 손. 어느 날 봤더니 제 손이 이렇게 되었어요. 복구가 안 돼요. 이미 노화의 징후는 와버렸고 노화를 차단한 손이죠. 손을 보다 보면 이쪽은 이 손으로 바른 거니까 이 손이 좀 팽팽하고 이 손이 주름이 졌더라고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 우리의 이 노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지금부터 차단하고 쭉 해왔더니 지금에 와서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확연히 알면서 에즈락의 비밀은 정말 이런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뉴스킨의 제품과 디바이스 에즈락 마크가 들어있는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면요. 여러분은 미래에 쓰고 안 쓰고는 확연하게 정말 정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게 몸이 됐던 얼굴이 됐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맑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결국 이 일은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산 안에는 사실은 고객이 있고 사람이 있죠. 자산을 만드는 이 일 안에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제품을 파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온전히 집중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받아주고 그들한테 비즈니스적으로 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어떠한 타이밍이 오고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권리 수입을 이룰 수 있고요. 나 자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에요. 가족과 또 건강과
나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일을 하는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고 또 성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해야 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잘 녹아나서 진심이 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이제 사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이제 김장을 했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김장을 하고 엄마랑 같이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동백꽃 보러 갔었어요. 잠깐 시간이 나서. 근데 우리 엄마를 보면서 어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너무 순수하다, 소녀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엄마한테는 시간이 유한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뉴스키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시간은 유한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고 지금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내 아이들한테도 내 부모님한테도 그 시간을 내가 너무 일에 얽매여서 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은 잘 써야 되겠구나. 주어진 삶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가졌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런 게 올라왔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고 난 내가 정말 좋다. 긍정의 먹이를 매일매일 주면서 내 라이프, 나의 삶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 만나는 많은 모든 사람들 안에 그들 안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전하면 아마 그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라보는 뉴스킨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한 내용들이 뭐 제품과 이런 거 떠나서 제가 요즘 느끼는 뉴스킨은 그런 일이고 이런 뉴스킨을 하는 저는 정말 제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 사제님들한테 어떤 것들이 전달되지 못했지만 모르겠지만 저의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강연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었습니다, 사장님. 처음에는 책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인 줄, 책 읽어주는 유튜브 방송인 줄, 아니 푸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방송이 아니지, 눈물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8글자를 4글자로 하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을 다시 2글자로 하면 아까 이 사장님 강의에서 나왔듯이 평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평민. 네, 평민이 라떼를 논하는 그 평민이 들려주는 그 유튜브 같은 진짜 우리한테 큰 두꺼운 성공학 강의, 그 성공학 책을 진짜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어쩌면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접근이 쉬워지고 또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데도 굉장히 쉬워지고 이 공식을 또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공식이잖아요. 왜? 주어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적용을 해서 해답을 찾기까지. 그 해답이 뭐냐면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그게 과정이 아닐까. 즉 결국에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강사님께서는 그 공식을 뭐라고요? 습관화시킵니다라고 했잖아요. 습관화시켜서 나를 바꾸는 방법. 우리 매일 하고 있는 나의 자신감 선언서 100번 쓰기, 드림북을 매일 보고 이게 뇌가 느끼고 뇌가 느끼면 내 몸이 느끼듯이 네, 그런 과정을 하나에 이제 요약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우리 이국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운동 중이라서 좀 힘든 분도 계시긴 한데 우리 김 사장님이 서울댁이잖아요. 네, 고향이 서울댁이에요. 그래서 서울댁을 제가 이제 모셔볼까 하는데 김영길 사장님 서울댁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서울 고향이시잖아요. 김영길 사장님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되시는구나. 자, 그러면 경남댁으로 가볼게요. 경남댁 이은주 사장님 사실은 이동 중이라고 했어요. 마이크 살짝 킬 수 있으면 네, 이은주 사 세웠어요. 네, 네. 차 세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은주입니다. 네, 저는 원래 부산댁이었고요. 거제로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와서 거제에 살게 됐는데, 오늘 이희숙 사장님, 진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뉴스킨을 총집합해서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은 느낌의 세미나였거든요. 사실은 뭐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게 꿈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과연 내 꿈이 뭐였었나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당황했던 것도 있었고 나이 높여 보여줬을 때도 좀 막막한 느낌이지만 그냥 부정하고 싶은 현실 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도 다른 분들한테 저는 이제 뉴스킨을 만나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아는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떻게 되겠지가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되잖아요. 더 불안정한 미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오신 것처럼 저도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서 뉴스킨을 접하게 되었고 알아보게 된 것처럼 정말 부모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정말 유한하지가 않은데 그냥 왜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그냥 그 저도 친정 엄마만 계시니까 친정 엄마한테 그 짧은 시간 남아있지 오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에 진짜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에너지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내서 제가 올해 정말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더 멋진 모습으로 꼭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경남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동 중이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차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주댁, 오리지널 제주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못 드렸는데 고소영 사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소영 사장님 제주댁.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서클 오브 엑설런스 원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강재정 사장님이십니다. 또 애프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이희숙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내가 시스템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더 집중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시스템에 잘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스폰서 사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걸 소유해야 돼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 가는 과정에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야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그때 사업 설명 들었는데, 그때 제품 강의 들었는데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을 잘 탄탄하게 구축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